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실시간 조작을 통한 뉴럴 머신 트랜slation 동작 분석 방법이라는 제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NMT라는 어떤 거대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뉴럴넷에 있는 중간 결과들을 마음대로 바꿔봐가면서 어떤 결과 나올지를 관측하는 그런 방법을 발견을 했고, 그걸 토대로 이제 NMT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파파고에서 사용하는 NMT라는 어떤 뉴럴 머신 트랜sl레이션이라는 뉴럴넷 시스템을 관찰해 보면은 어떤 영어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캣셋 다운이라는 어떤 영어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뉴럴넷을 통해서 어떤 신기한 계산을 통해서 고양이가 앉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중국어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 뭔가 역시 잘 모르겠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NMT라는 시스템이 어떠한 원리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미스터리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통 NMT 논문이라든지 이런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중간 레이어들을 몇 개 설명을 하긴 합니다. 뭐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게 있고, 그리고 RNN이라는 게 있고, 어텐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뭐 레이어들을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NMT가 번역이라는 게 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이런 숫자, 잘 알 수 없는 숫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숫자들이 뭐 계산되고 또 계산돼서 영어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중간에 알 수 없는 계산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갑자기 한국어 문장이 툭 튀어나오는 이런 굉장히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NMT 번역이라는 게 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은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 이 뉴럴넷이 내부적으로 수많은 벡터 연산을 수행하는데 벡터 값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 발표에서는 NMT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시도했던 시각화 방법들 중에 그나마 좀 쓸만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일단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각화 방법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쓸모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뉴럴 동작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시각화 몇 개만 가지고는 전체를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동작을 하고 싶다, 왜 이런 동작을 할까, 이런 걸 알고 싶다면은 뉴럴넷이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관찰하는 것보다는 뉴럴넷이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다른 동작을 시켰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이런 발상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뉴럴넷의 중간 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막 조작을 해서 그래서 NMT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분석법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은 지난달에 있었던 ENLP라는 이제 NLP 학회에서 시스템 데모 트랙을 발표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NMT라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MT 아키텍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NMT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시도했던 시각화 방법들 중에 괜찮았던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시각화보다 강력하고 편리한 조작 기반의 NMT 분석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NMT 아키텍처 구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NMT 같은 문장이 들어와서 문장이 나오는 네트워크들을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입력 문장을 어찌저찌 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산해서 출력 문장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력 문장을 단어 단위를 끊어서 벡터로 인코드한다. 그래서 인코더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만든 벡터들을 어찌저찌 해서 디코드해서 문장을 만든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인코더부터 좀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입력 문장을 일단 단어 단위로 끊고요. 그래서 I don't know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I don't know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끊어서 각각의 단어에 벡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벡터를 만든 방법은 이제 보통 뭐 인베딩 레이어 플러스 RNN, 뭐 CNN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이 발표에서는 인코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고요. 일단 인코더는 각 단어마다 벡터를 하나씩 만든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코더가 좀 더 중요한데요. 디코더는 인코더가 만든 벡터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아까 입력에서 인코더에서 단어가 4개가 있었는데
I don't know 점에서 각각의 단어마다 벡터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벡터가 4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디코더는 인코더가 만든 4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고라는 심볼이 입력되면은 그다음 모르라는 단어를 만들고, 모르가 들어오면은 그다음 getSo유를 만들고, getSo유가 들어오면 점을 만들고, 점이 들어오면 end를 만들고, 그래서 end가 나오면은 생성을 종료하고 현재까지 생성한 단어들을 모아서 모르, getSo유, end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보통 디코더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으로 문장을 생성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디코더는 문장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수많은 문장을 동시에 만드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일단 고라는 심볼이 디코더에 입력되면은 그 다음에 몰라라는 단어를 생성하거나 모르라는 단어를 생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많은 단어들을 동시에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단어의 확률을 배당합니다. 그래서 몰라에는 0.5라는 확률, 모레는 0.4라는 확률을 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몰라라는 단어를 디코더에 집어넣으면 몰라요가 나오거나 몰라점이 나오거나, 그리고 모르라는 단어가 입력되면은 모르 getSo유가 나오거나 모르 getNo유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어떤 단어들을 생성했는지에 기반해서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식으로 단어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문장들이 트리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몰라라는 단어를 입력하면은 거기 대응하는 서브트리가 생성되고, 모르라는 단어를 넣으면 거기 대응하는 서브트리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타임스텝 하나만 넘어가도 후보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다 생성하는 건 어렵고요. 실제로는 휴리스틱하게 트리 서치를 해서 괜찮은 문장들을 골라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NNT 쪽에서는 빔 서치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베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베이스 연주, 베이스 선수 등이 문장이 있는데, 베이스 선수를 시작하는 문장은 굉장히 어색하고 잘못된 번역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는 선수 다음엔 선수를 시작하는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찾지가 않게 돼요. 더 이상 검색하지 않고요. 베이스 연주자로 시작하는 문장만 검색하도록 서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모듈 중 하나가 어텐션이라는 레이어가 되는데요. 어텐션은 NMT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최근엔 여러 가지 다른 뉴럴넷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일단 디코더는 단어를 만들기 전에 현재 생성하고 싶은 단어랑 원문에 있던 단어 간의 연관성을 계산합니다. 연관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몰라나 모르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다면은 원문에서 don't라든지 no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높겠고요. 그에 비해서 i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연관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i에는 굉장히 낮은 0.05라는 굉장히 낮은 값을, 그리고 don't와 no에는 0.30이나 0.55 같은 굉장히 높은 값을 할당하는 식으로 현재 내가 상성하고 싶은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연관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값을 참조해서 이 NMT 디코더는 다음 단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the cat sat down이라는 문장에서 내가 고양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cat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높은 어텐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cat에 대응하는 고양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일 거고요. 반대로 내가 고양이가 앉았다 해서 앉았다 부분을 만들고 싶다면은 set이라는 부분과 down이라는 부분이 둘 다 필요합니다. sit down이 앉다라는 의미고 set에는 이제 과거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set down 둘 다가 중요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앉았다라는 단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텐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이 어텐션 웨이트가 그 이제 만들고 싶은 단어가 연관되어서 웨이트를 생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텐션 처음 논문에서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가로축에서는 더그리먼트 원더 유로피언 이코노믹 어려로 시작하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세로축에서는 이제 프랑스어로 영어 문장을 번역한 문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특히 유로피언과 에코노믹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영어의 유로피언에 대응하는 프랑스어는 유로피언, 제가 프랑스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충 봤을 때 유럽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에코노믹도 에코노미크라는 이제 프랑스어가 대응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MT가 생성하려는 단어와 대응하는 부분에 굉장히 높은 웨이트를 주는 이런 이해하기 쉬운 패턴을 가진다라는 것들 사람들이 발견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NMT를 훈련시킨 다음에
영어 한국어 어텐션을 시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각을 해봤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어텐션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원문에서 as a bass player, he's known for his highly distinctive tone and phrasing 이라는 문장을 입력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맨 처음 베이스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은데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베이스 플레이어라는 부분에 굉장히 높은 어텐션이 가해지는데 그거 말고도 그 다음 히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높은 어텐션이 가해집니다. 그 다음 highly distinctive tone에도 약간씩 어텐션이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은데 영어의 히는 대체 왜 보는 건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관측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은 MT 페이퍼를 봐도 알 수가 없고요. MT에서 들어가 있는 RNN이나 어텐션 그 레이어의 아키텍처를 자세히 봐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인코더가 어떤 벡터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까? 이 벡터들을 해석할 방법이 있긴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디코더가 아까 여러 개의 문장을 동시에 만든다고 했었는데 어떤 문장들을 만들까? 그리고 문장들이 얼마나 다양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영어 한국어 어텐션은 어째서 영어 프랑스어 NMT보다 훨씬 복잡한 패턴을 가질까? 이런 것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해야만 NMT의 동작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NMT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 방법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고요. 그나마 얻을 수 있었던 두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벡터들을 비슷한 벡터들을 하나는 뭉쳐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티스네나라는 방법이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일단은 엔코더가 생성한 벡터들이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한 벡터들인데요. 이 벡터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끼리 묶고 싶다면은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은 벡터들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은 이 두 벡터들은 값이 비슷할 것이고 그리고 값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까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까 비슷한 의미가 있으면 거리가 더 가깝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티스네는 알고리즘은 고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들을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거의 비슷한 거리를 가지도록 매핑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차원에서 가까운 점들을 2차원에서 가깝게 보여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반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티스네를 해석할 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일단 NMT에서 영어 문장들을 잔뜩 넣어서 벡터들을 얻은 다음에 그 벡터들을 티스네로 계산해서 한번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플러스를 해본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난잡한데 이게 각각의 문장이나 단어에 대응한 벡터들을 티스네로 돌려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원래 대응했던 단어들을 같이 한번 표시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제 글씨가 진하게 보이는 거는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개 겹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확실하게 클러스터가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좀 자세히 보면은 맨 위에는 have랑 get이 굉장히 가깝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왼쪽에는 would, may, can 같은 조동사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밑에는 home과 here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의미가 비슷하니까 모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of가 모여 있고 오른쪽 위에는 ing로 끝나는 단어들이 모여 있고 이런 패턴들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티스넷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곳곳 해석 가능한 클러스터들이 있었다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같은 단어들이 묶이거나 비슷한 단어들이 묶이거나 조동사 같은 비슷한 롤을 가진 단어들이 묶인다 정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클러스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티스넷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티스넷에서는 거리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들을 보려면 문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장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고 단어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장이 적으면 클러스터가 안 보이고 문장이 많으면 클러스터가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스넷을 몇 가지 분석을 시도해보고서 내린 결론은 문장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건 너무 힘들고 문장 하나에만 집중해서 문장 하나만 주어지고 문장 하나를 생성했을 때 분석할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는 문장 하나만 주어졌을 때, 그리고 더 쉽게 해서 문장 하나만 생성하도록 했을 때, 아까 문장 여러 개가 동시에 생성된다고 했었는데 거기 하나만 골라서 얘네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LSTM Viz라는 시각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RNN 분석 방법인데요. 벡터가 예를 들어 500차원의 벡터가 500차원 벡터가 매 타임 스텝마다 값이 변한다고 하면은 이 500차원 벡터의 각각 하나 요소들을 하나하나 각각의 플러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의 플롯이 500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LSTM Viz의 원래 용도는 이제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요소들이 있는지 관찰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RNN도 적용해봤었는데 거의 얻은 게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거 의미가 있었냐면 디코더에서 문장을 생성할 때, 그리고 단어를 생성할 때 단어 확률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데에는 좀 유의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보시면은 가로축은 이 타임 스텝이고요. 그래서 세로축이 생성 확률입니다. 위에 있을수록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 스텝에는 베이스라는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았고, 베이스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연주라는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잘하는 확률이 높았고, 이런 식의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로 그라는 단어에 마우스를 대놓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그라는 단어가 매 타임 스텝마다 확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이도록 강조하도록 추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단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구현하는 게 좀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것들은 비슷한 단어들이 비슷하게 높은 확률을 받는 그런 패턴들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와 이 베이스 연주자와 선수 같은 아까 그 단어들이 묶여 있거나 뭐 독특한과 뛰어난 이런 것들도 독특한이 확률이 높을 때 뛰어난도 확률이 높았고, 뭐뭐 로서의 확률이 높을 때 뭐뭐 로도 확률이 높았고, 이런 패턴들은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는 단어와 그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높은 확률을 받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분석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데, 여기 있는 플롯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고, 어텐션이라든지 다른 문장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만 해석 가능했던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굉장히 제한적인 분석만 가능하고, 다른 분석을 함께 결합해야만 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화는 좀 이제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는데, 앞에서 티스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의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스네에서 얻었던 교훈은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보를 제한해서 뿌려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었습니다. 반대로 단어 확률 시각화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결과만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들을 여러 방법으로 여러 시각의 정보들을 조합해서 같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화 방법들을 인터랙티브하게 그때그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바꿔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조작을 통한 AMT 동작 이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일단은 앞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분석하기 쉬웠던 거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동시에 생성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장들이 확률 높은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쉬웠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 후보들을 틀을 표시하는 그런 빔서치 비주얼레이션을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S라고 표시되는 파란 노드는 이제 시작 노드고요. 시작 노드가 들어갔을 때 베이스라는 단어와 그라는 단어와 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확률이 높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베이스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그다음 연주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다음 그는, 그의 같은 단어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단어마다 확률이 배당되는데 확률이 이제 그 단어 밑에 굉장히 작게 써 있는데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장 생성 확률을 저 엣지 두께로 표시를 했습니다. 엣지 두께로 표시하면 그나마 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작 노드 다음에는 그다음엔 는, 그다음에 베이스 연주 다음엔 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들이 좀 곱해지면서 단어 확률들이 곱해지면서 최종 문장 확률이 결정될 텐데요. 문장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트리에서 맨 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추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연주자로 시작하는 문장의 가장 확률이 높았고 그로 시작한 단어는 그보다 확률이 약간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문장 그리고 이제 트리 표시해보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음이라는 단어라든지 베이스라는 단어에서 예를 들어 베이스라는 단어에서 연주 말고 다른 단어로 생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궁금해졌었는데요. 그래서 추가 구현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면 내가 여기에서 노드에서 베이스라는 단어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을 하면 연주 말고도 어떤 단어를 생성하기 좋았는지를 추가적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연주 말고도 선수, 주자 같은 단어들이 확률은 좀 많이 낮지만 그래도 생성할 수는 있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연주 말고 선수란 단어로 시작한 선수라는 좀 이상한 문장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선수를 클릭하면은 실제로 NMT가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베이스 선수를 시작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추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만약에 저음이라는 걸 클릭한 다음에 저음 선수라는 저음 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음 위를 클릭한다면 역시 그걸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NMT 계산이 내가 계산하고 싶은 부분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어텐션이 있었는데 각각 이 노드마다 어텐션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표시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노드를 클릭하면은 그 노드에 대한 어텐션만 보여주도록 좀 그런 식으로 구현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맨 처음 시작 노드를 클릭했을 때 그다음에 베이스와 히라는 두 개의 단어에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베이스의 확률이 높았으니까 영어 문장의 베이스의 확률이 높았으니까 한국어 베이스가 생성되기 좋았고 영어 문장의 히의 어텐션이 높았으니까 한국어도 그라는 단어가 생성되기 좋았다라는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어텐션과 단어는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텐션 웨이트를 강제로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히라는 단어에 어텐션이 0.073이 붙어 있는데 그 어텐션을 내가 0으로 강제로 바꾼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어텐션을 바꾸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어텐션 웨이트를 슬라이더로 구현을 한 것이고요. 슬라이더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NMT는 새로 바뀐 웨이트로 생성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화면에 바로 등장하도록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단어 확률이 높았던 단어들 목록과 가까이 확률을 바로 표시하도록 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것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유즈 케이스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입력 문장은 As a bass player, he's known for 어쩌고저쩌고라는 문장이었었고 문장 처음 단어로 생성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가능한 문장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베이스 연주자로서라는 걸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베이스 연주자로서 그는 이라는 문장이 생성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월 문장에서 베이스와 히라는 두 개의 단어에 어텐션이 높았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이걸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 히라는 단어의 웨이트를 강제로 줄여봤습니다. 히 웨이트를 줄이면은 여기서 그라는 단어의 확률이 원래는 로그 확률이 마이너스 0.89라고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는데 마이너스 3.53으로 거의 확률이 몇십 배로 떨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히의 웨이트를 줄였더니 그의 생성 확률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됩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은 히 웨이트가 0이 됐는데도 그의 확률이 아직 약간 남아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텐션이 벡터를 계산할 때 히라는 단어의 정보를 그 히에 대응하는 벡터에만 저장한 게 아니고 그 앞뒤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라든지 is 부분에 히라는 정보가 저장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밑에 보시면은 his라는 단어에 0.05라는 미미한 어텐션이 가해져 있는데 이것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라는 단어가 생성될 확률이 약간 남아 있게 됩니다. 반대로
베이스라는 단어 웨이트를 강제로 키워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강제로 키워보면은 예상대로 베이스라는 단어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이 그다음 점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확률이 높아지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농어라는 단어입니다. 농어는 영어로 이제 베스라고 불리는 물고기인데요. 베이스라는 단어가 웨이트가 필요 이상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NMT가 현재 자신이 번역해야 되는 맥락을 잃어버리고 그냥 BASS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도록 강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말고도 농어 혹은 철자가 비슷한 BASE 혹은 그에 대응하는 초보라는 단어들이 생성되도록 NMT가 오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MT가 이런 식으로 오작동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높이면은 다른 단어들의 어텐션을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컨텍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추가 정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이스도 히도 아니고 전혀 다른 단어, 노운이라는 단어를 확률 높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운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유명한, 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명이나 알려지는 생성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더가 만든 벡터들은 각각의 단어에 대응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고, 디코더는 거기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온다. 이런 식의 행동들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복잡한 케이스를 분석해 볼 텐데요. 디스팅티브 톤이라는 문장을 독특한 음색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독특한 음색에서 음색이라는 단어로 부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his highly distinctive 톤에서 hiss의 굉장히 작은 확률, highly distinctive 톤에서 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0.20이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그 위에 보시면은 distinctive라는 단어에도 0.12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독특한 음색에서 독특한은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distinctive라는 단어에 어텐션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를 강제로 줄이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음색이 확률이 떨어지고 어조라는 단어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원래 문장은 음악에 관련된 문장을 번역해야 됐었는데 distinctive라는 정보를 삭제했더니 음색이라는 음악 정보가 사라지고 어조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NMT가 지금 당장 생성에 대한 단어가 아닌 디스팅티브라는 부분에 어텐션을 둔 이유는 거기 음악 맥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음색이라고 정확히 번역하려면은 그 디스팅티브한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설을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티스네라든지 에레스틴 비즈 같은 방법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서 봤던 티스네, 에레스틴 비즈 방법들은 좀 수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NMT라는 뉴럴넷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동작하도록 냅두고 거기서 나온 중간 결과들을 그냥 패시브하게 얻어온 다음에 그것들을 분석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라든지 티스네라든지 아니면 R는 중간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어 생성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하게 NMT가 동작한 것만 가지고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패턴들만 몇 개 보이는 것 말고는 세부적인 동작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방금 보신 어텐션을 직접 조작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걸 통해서 뉴럴넷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뉴럴넷이 왜 이렇게 동작을 했을까가 궁금했다면 뉴럴넷에게 그 동작 말고 다른 동작을 강제로 시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걸 관측하면 그 뉴럴넷이 왜 그렇게 동작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어텐션 웨이트를 강제로 줄이면 그 단어 확률이 줄어들고, 혹은 어텐션 웨이트를 늘리면 필요 이상으로 늘리면 엉뚱한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번역에 관련 없어 보이는 단어의 웨이트를 줄였더니
번역의 컨텍스트가 사라져서 오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가 단순히 단어 대 단어 매칭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아무 단어나 막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현재 문장과 상관없는 단어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저음이라든지 뭐 아주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만들고 싶다면은 내가 어텐션을 어떤 식으로 조작하면 될까라는 걸 이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직접 조작해서 특정 단어의 웨이트를 올리는 게 가능하니까 반대 방향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베이스란 단어, 내가 현재 어텐션 웨이트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내가 베이스란 단어 확률을 마이너스 1.71에서 훨씬 높은 값을 올리고 싶다면 어텐션 웨이트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면 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최적화 문제가 되겠고요. 어텐션 웨이트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면은 특정 단어의 확률이 높아지도록 그 웨이트를 조작해라.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니까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해서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 방향대로 따라가도록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와 비슷한데 이번엔 오른쪽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그 왼쪽에 어텐션 웨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와 베이스, 저음, 아주 등의 예제가 이제 단어 후보들이 있고 왼쪽에 아까처럼 어텐션 웨이트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베이스란 단어를 선택하고 그 베이스의 확률을 높이도록 강제를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이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라는 단어의 확률을 일단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률은 다 더해서 1이기 때문에 베이스 확률이 높아지면 다른 단어의 확률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럼 그라는 단어의 확률이 낮아지려면 히라는 단어의 웨이트가 낮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베이스란 단어의 웨이트는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직접 최적화해봤더니 아까 사람이 직접 조작했던 것과 비슷하게 베이스 웨이트가 높아지고 히 웨이트가 낮아지면서 후보에서 그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는 단어의 확률을 높이도록 역시 어텐션을 최적화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반대로 히라는 단어 웨이트가 높아지고 베이스 웨이트가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현재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가 아닌 전혀 다른 단어, 점이란 단어를 점이란 단어가 생성 확률을 높이도록 어텐션 최적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패턴이 벌어지는데요. 이건 베이스의 단어 웨이트도 높아지고 톤이라는 단어 웨이트도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베이스란 단어에는 저음이란 단어 단독보다는 그냥 베이스라는 단어 정보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NMT는 베이스라는 단어의 정보와 톤이라는 정보를 조합해서 베이스 톤, 낮은 음이라는 두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특정 문장을 주어졌을 때 어텐션 웨이트를 최적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은 영어 to 한국어 어텐션, 아까 어텐션 맵으로 어텐션 테이블로 나왔던 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히라는 단어와 그 는이라는 한국어 부분에서 좀 진하게 어텐션 웨이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잘 안 보이죠. 대부분 좀 뒷부분으로 가면 좀 보이는데 음색 과가 end와 연결되고 표현이라는 부분이 프레이징과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보이는데 앞부분에서는 이 어텐션 웨이트가 특정 단어와 단어 연결하는, 아까 영어 to 프랑스어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단어 to 단어를 연결하는 그런 패턴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어 한국어 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한국어 to 영어는 영어 to 한국어죠. 영어 to 한국어는 영어 to 프랑스어보다 더 복잡하게 단어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컨텍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단어로 베이스를 생성하도록 확률을 높이고, 두 번째 단어로 연주라는 단어의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잘하는 단어의 확률을 높이고, 로서라는 단어의 확률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문장을 선택한 다음에 그 각각의 단어 문장의 확률을 강제로 높이도록 어텐션 웨이트를 새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면 밑에처럼 그래프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도록 표현이 되는데요. 위에서는 영어 베이스와 한국어 베이스가 전혀 연관성이 안 보였었는데
밑에서는 영어 베이스가 한국어 베이스로 좀 더 훨씬 진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주도 플레이어와 연결되고 뭐뭐로서도 S와 연결되고 그는은 이제 히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영어 한국어 NMT가 만들었던 어텐션보다 훨씬 명확한 연결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NMT는 여러 문장을 동시에 생성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s a bass player he is라는 문장을 들어왔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베이스 연주자로서 그는 이라는 문장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는 베이스 연주자로서라는 문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가 오더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 후보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이스라는 단어를 생성한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의 attention weight는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사실은 베이스뿐만이 아니고 그라는 단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와 he 양쪽에 attention을 둘 다 줘야 됐던 이런 패턴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attention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게 영어 프랑스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영어 프랑스어는 단어 대 단어 연결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단어 순서가 뒤바뀌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attention weight가 대부분 단어 투 단어로 1대1로 대응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투 한국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해석하기 어렸었고요. 근데 attention을 직접 최적화해서 그 문장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문장을 잘 해석해주는 그런 attention을 만들도록 attention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나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현 얘기를 안 했는데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NT 서버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나 세아노로 되어 있는 NNT 코드를 이용했고요. 텐서플로우 같은 건 직접 구현을 했고 세아노는 이제 작년 NNT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파이썬 플라스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서버를 구현했고요. 사실 서버 쪽에선 너무 간단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설명이 애매한데 좀 재밌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보통은 빔서치를 이제 여러 문장을 만드는 알고리즘 빔서치라고 하는데 빔서치를 보통은 텐서플로우 온리로 구현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텐서플로우 파이썬을 결합해서 처음 빔서치를 할 때 생성하지 않았던 후보들도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맨 처음에 그래프 트리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익스펜드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익스펜드를 수동을 할 수 있도록 빔서치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웨이트를 보통은 NMT가 직접 계산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보통은 바꿀 수가 없는데 그걸 바꿀 수 있도록 NMT를 약간 수정을 해서 좀 해킹을 한 거죠. 그래서 NMT 웨이트를 수동으로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NMT 아키텍처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전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D3.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D3라는 라이브러리는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비주얼레이션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고요. 여기서 트리가 이제 빔서치 트리 같은 거를 표현할 때 각각의 트리 노드가 위치가 어디인지 다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선이 아니고 곡선은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D3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예제 코드를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주얼레이션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클릭을 하거나 어텐션 웨이트를 바꾸거나 문장을 새로 집어넣거나 하면은 NMT 서버가 계산하도록 JSON으로 통신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결론 넘어가기 전에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제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아무 문장이나 한번 더 볼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집어넣으면 NMT 실시간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I love cats라는 걸 집어넣으면 뭐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뭐 저는 고양이를 등등이 이제 문장들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 가라는 걸 시작하는 문장은 이제 확률이 낮아서 이제 탐색 중간에 버려졌는데 나는 고양이가 라고 문장을 시작하면은 나는 고양이가 좋아 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양이들로 시작하는 문장을 또 보면은 나는 고양이들을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다양한 문장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라는 걸 생각해야 될 때 고양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런 러브라는 걸 올리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키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더에 있는 어텐션 웨이트, 인코더에 있는 벡터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패턴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뒤쪽에서 NMT 서버가 이제 돌고 있게 됩니다. 네. 이런 툴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알려드리면은 NMT 내부의 거대한 계산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합을 했고 그리고 그걸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로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그런 분석 기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표했던 내용은 좀 NMT에 특화된 그리고 특히 어텐션이라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테크닉이었는데 이게 물론 이 NMT뿐만이 아니고 문장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다 응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네트워크가 문장을 생성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뉴럴넷 모델은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어떤 부분을 뜯어보는 게 재밌을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맥스풀링 이제 이미지 쪽이랑 맥스풀링 같은 부분은 좀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으로 이해 가능해야 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조작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다 스칼라 값이었기 때문에 숫자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거는 마우스로 드래곤 드롭해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거와 비슷한 어떤 포맷을 내 네트워크에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보는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3.js를 좀 이용해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나 인터랙션 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D3.js는 미리미리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연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선 발표한 내용은 EMLP 시스템 데모 트랙 페이퍼, 인터랙티브 비주얼레이션 매니플레이션 어텐션 베이스드 NMT에 있고요. 몇 가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생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텐션을 최적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구현을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도 페이퍼에 써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